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환율까지 움직이면서 금융 상황이 그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텍에게 상당히 불리한 금융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따른 바이오텍의 자금 압박이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기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R&D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서 신약을 개발하기까지 계속 끌고 가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그 기업들의 노력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파이프라인에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학회라든가 이런 데 이제 발표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진전된 현황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대비해서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 19개 기업에 대해서 일관한 적이 있는데, 작년 말 대비해서는 현재 현금 보유 현황이 어떤지 좀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연초에 분석한 거 보면은 미국 기업들도 바이오텍 전체 기업 중에서 3분의 1은 2022년도에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만 자금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사렙타라든가 그 굉장히 훌륭한 그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는 엘라일라, 코디악 같은 회사들도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텍에게 자금 수요는 어떻게 보면 일상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거는, 바이오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그 회사들이 1년 동안 써야 하는 연구개발 자금의 대개 2배, 그러니까 2년치 연구개발할 자금들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분석을 해봐도 2년치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년 정도 남았다, 쓸 돈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을 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현금,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의 배수가 몇 배냐, 그 1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또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나라 19개 기업들의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드팩토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현금 가용 연수가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 2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되는데,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계산이 안 되고, 일부 기업들은 제가 확인한 것들은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내년 해서 마일스톤이 들어오거나 신규 계약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들은 가만히 되질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이 된 점,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작년도에는 장기부채로 비유동 부채로 계상이 되었다가 올해 유동부채로 올라오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2년 동안 갚아야 되는 돈이 이제는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돈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유동부채로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된 기업들이죠. 그 돈들은, 유동부채는 올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유동부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된다,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매드팩토는 작년 말 대비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말에는 3.9배였는데 1.4배로 많이 이제 자금이 소모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는 2.2배였는데 이게 0.7배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수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올릭스는 유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배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추후 이제 마일스톤 들어오는
들어오는 부분까지 좀 감안한다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TNR 바이오팩, 그 다음에 고 바이오랩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6월 달에 5년 이상이라는 그런 그 숫자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금 흐름이 가장 좋은 기업들 2개를 꼽는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꼽히겠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는 현금이 작년 말 대비해서 조금 줄기는 했는데 자금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 2분기에 합쳐서 연구개발로 영업 손실 본 게 마이너스 45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플론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그 우려는 없는 상황이고요. 메지온, 그 다음에 풀젠 같은 경우에도 2배, 3배 정도 자금 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셀리드 같은 경우 자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3배였는데 급격히 이제 하락한 상황이고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이백은 우려할 만한 영업 구조상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회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HLB 같은 상황하고 그 다음에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도 1.0배였는데 올해 2분기에도 1.0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자금 수요는 있을 수 있다는 거고 HLB는 작년 말에 0.6배였었는데 올해 이제 1.0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수요는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노맨 컴퍼니하고 네오 이뮨텍은 조금씩 악화되긴 했는데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작년 말에도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그 2분기에 악화된 상황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박셀바이오는 특이하게 그 영업이익 손실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이상하고 있는 기업치고는 상당히 적어요. 여기 인력도 적고 그래서 약간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K맥스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360억 자금을 조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금 수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업들 계략적으로 보면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기업에서는 기술 수출에 의한 마일스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여유 있는 회사들도 있고 자금 수요가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 금융 상황은 좀 더 악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고 주가가 부진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무난하게 자금 조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 지금 그 해외로 진출, 특히 미국으로의 진출 니즈를 상당히 많이 느끼면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금들을 더 많이 소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바이오텍들도 좀 핵심 파이프라인에 좀 집중을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임상 효율적인 니즈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